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자랑 K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 한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변방에 있던 이름도 생소한 중소기업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한때는 그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라며 비웃던 바로 그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는 제발 자기들에게 팔아달라며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허황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K방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그저 가성비는 좋지만 성능은 글쎄 라는 꼬리표가 붙은 어딘가 미심쩍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방산업체들이 만들어낸 무기만이 진정한 명품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나라는 자기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한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K방산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역전극의 진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무기 몇 대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과 강대국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시대극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K방산의 신화, 그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지금이야 K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못해 오만함마저 엿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산 무기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 싸구려겠지. 어딘가 믿업지 못할 거야.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 같은 명품에 비하면 한참 떨어질 게 분명해. 그들의 오만함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큰손이자 공급자였습니다. 독일의 전차 기술, 프랑스의 항공 기술, 영국의 해군 기술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죠.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은 그야말로 무기 명품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값싼 공산품을 만드는 나라 또는 기술을 베끼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K방산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무기를 원조받거나 수입하는 데 의존하다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선언 이후 비로소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개량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K-90 자주포, KEU 전차, FA-2A 경공격기 등 세계 시장에서 통할 만한 무기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최고로 여기며 굳이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무기에 눈길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굳이 멀리 한국까지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당시 유럽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명품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국산 경차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싸늘하고 무관심한 시선과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K방산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안타깝게도 전쟁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대륙에는 냉전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잊고 지냈던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 태세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수십 년간 평화에 안주하며 국방비를 줄여왔던 유럽 국가들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쌓아뒀던 무기들은 노후화되었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바닥을 드러냈죠.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국경을 지킬, 당장이라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던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갑자기 닥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소량의 첨단 무기를 비싸게 파는 전략이 통했지만 전쟁 위기 속에서 수백 대, 수천 대의 무기를 몇 년 안에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의 유명 전차 제조사는 전차를 새로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고, 다른 유럽 업체들도 주문이 밀려 있어서 10년 뒤에나 납품이 가능하다는 시계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주문했더니 5년 뒤에나 도착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코앞에 닥쳐왔는데 자신들의 방산업체는 느려터진 거북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국방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유럽 국가들의 눈에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K방산이었죠. 그들은 한때 무시했던 그 아시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불러온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K방산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이 위기에 처했을 때 K방산이 그들에게 내민 손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그야말로 생존 키트와 다름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방산에 열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속도, 가성비, 그리고 즉시 전력화라는 마법 같은 조합이었죠. 첫째,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K방산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로켓 배송처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추 전차와 K헌 자주포를 대량으로 계약했을 때 유럽의 다른 방산업체들이 5-10년의 납기 기한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불과 2-3년 안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죠. 2022년 12월 폴란드에 K차이투 전차와 K교용우 자주포가 도착하는 모습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빨리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유사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전시에 필요한 물량을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가성비입니다. K방산은 유럽이나 미국의 동급 무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국방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독일의 PD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국방 예산에 허덕이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비싸고 느린 자국산 무기 대신 빠르고 저렴하며 성능까지 좋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셋째, 즉시 전력화의 강점입니다.
K방산 무기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도 운용하기 쉽고 훈련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이나 기술 이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지원까지 약속하며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전략이었고, 유럽 국가들은 이 점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자랑하며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AFA-50 경공격기는 저렴한 유지비와 높은 가동률로 유럽 각국의 공군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죠. K방산은 이제 단순히 싸구려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이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K방산의 비상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지만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고뇌와 자존심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의 방산업체를 육성하고 메이드인 유럽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일종의 굴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한국 무기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은 항상 중요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자신들의 무기 공장은 여전히 느리고 비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과감한 선택을 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로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급하게 전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구매를 추진했지만 납기 기한과 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때 폴란드 국방장관은 과감하게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KGH 전차 처함대, KK기 허두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죠.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저렇게 많이 사지? 라는 의문과 함께 K방산의 실체와 능력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KH 전차와 K-별운 자주포를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받아 미래에는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키우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는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K2 전차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KM은 자주포를 추가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룡 자주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이미 KU 자주포를 운용하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하고 무기 도입에 대한 문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더 이상 싸구려나 대안이 아닙니다. 이들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택한 유럽의 고뇌는 결국 K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시선, K방산, 이제는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다.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러시아, 유럽의 몇몇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무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강력한 새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방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KF-21 보라마의 전투기 개발 등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 구매를 중단하고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방산은 서방 진영의 새로운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안보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동맹과 외교적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성비와 즉시 전력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싸고 첨단 무기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K방산은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국방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K방산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합니다. 또한 무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국제관계에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K방산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서 세계 안보의 미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트로 우리가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K방산의 진짜 이야기. 오늘 우리는 한때 유럽의 냉대와 무시를 받았던 K방산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는지 그 놀라운 역전극의 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유럽의 오만함은 무너졌고 K방산은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압도적인 속도,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즉시 전력화를 가능케 하는 신뢰성까지.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생존과 안보라는 가장 절박한 가치를 제공하며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의 과감한 선택은 유럽 전역에 K방산의 능력을 각인시켰고 이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한때는 미약했던 존재가 세계의 강대국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K방산의 역전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때 무시했던 누군가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놓았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